자, 이번 게 바로 그 앞에 환자보다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엇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28살 남자래요. 6년째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거르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십니다. 보통 2병 정도 마시고 오로지 혼술인데 주말엔 낮에 먹고 자고 일어나 또 먹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낮에 먹고 자고 일어나 일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2병 이상 먹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대인관계나 수면 문제로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때문에 금주를 다짐해도 매번 실패합니다. 요즘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대인 기피 극복이나 자기 개발에 힘쓰려고 해도 술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뭐 요즘 직장을 얻었다는 거 보니까 그동안에 직장이 없었던 게 맞네요, 보니까. 직장이 없는 동안에 이렇게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직장을 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누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나요? 잘리는 거죠. 근데 이 환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대인관계나 수면 문제로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 불면증, 우울증으로 시작되면서 조금씩 술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인관계나 이제 수면 문제로 회사를 잘리기도 하는데, 아니 말이 잘못된 커트.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은 자기가 술 때문에 대인관계나 수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지금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술 덕분에 몇 년은 안 죽고 버틴 것 같지만 이게 또 무슨 얘기죠? 아마 대인관계나 수면 문제를 죽을 뻔했는데 술을 먹어서 그나마 안 죽고 버텼다 이런 뜻을 쓴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요즘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너무 힘듭니다. 손떨림, 복통, 우울감, 꿈과 현실이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이게 뭐냐면 조현증 같은 거죠. 정신분열 같은 거예요. 비몽사몽. 현실인지 아닌지 구별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 자체도 예전에 비해 확실히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알코올 중독 중증이거든요. 3단계 중반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도 본인이 뭘 생각하냐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이 더 심하니까 술을 좀 끊어볼까?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체적인 증상이 확 좋아질 때까지 치료하잖아요. 그럼 다시 술 마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불면증, 우울증, 대인관계, 술주정, 폭력성이 나타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알아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술을 끊겠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몸이 좋아지면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술 때문에 나타났다. 손떨림, 식은땀, 불안, 공포감,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피해 망상, 그 다음에 현실을 파악 못하는 오락가락하는 그 조현증 같은 거, 정신분열 같은 거, 기억력 떨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알코올 중독에서 왔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그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과거 직장에서도 치료를 권했지만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치료를 안 받았다. 자, 이거 봐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주변 탓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신 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곳을 다니면서 깨달은 건 환경이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 탓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생각보다 치료를 위한 센터 등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봤거든요. 평택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하셔야 될 거는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진실을 가르쳐 주는 선생을 만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거예요. 저처럼 알코올 중독이 정신병이나 의지 탓이 아니다. 이거는 알코올의 양리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한 알러지이기 때문에 또는 당뇨병 같은 거기 때문에 한 잔만 들어가도 끝나는 거다. 그냥 알러지다. 거꾸로 안 마시면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다는 말을 해주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면은 단주 쉬워요. 왜냐면 본인 지금 인식을 했거든요.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술 때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술 때문인데 왜 술 때문이냐? 알러지다. 유전병이다는 것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면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 술을 한동안 끊어요. 알코올 중독 3단계 환자들은 한동안 술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 번 끊어요. 한 달도 끊고, 두 달도 끊고, 반년도 끊고, 1년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재발을 해요. 단 한 잔을 마시면 재발하거든요.
알러지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거꾸로 자기 의지 탓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무조건 재발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재발합니다. 왜냐하면 의지 탓이란 말은 뭐죠? 내가 한 잔 마시고 내일부터 안 마시면 된다. 이 뜻이 같이 겹친 게 의지 탓이에요. 단 한 잔도 안 된다. 왜? 알러지이기 때문에, 유전병이기 때문에. 자동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의지 탓 안 합니다. 왜냐고요? 한 잔만 마시면 자동으로 재발하는데 뭔 의지 탓이에요. 그냥 자존심 하락할 것도 없고 쪽팔려 할 것도 없고 그냥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가면 자동이구나. 그냥 알러지 물질이구나. 나한테는 독약이었구나. 그럼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네. 하고 그냥 끊으려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만나서 치료하면 쉽게 단주하고요.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상관없어요. 알러지다, 유전병이라는 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단주하는 거고, 아니다, 수면제, 진정제 이런 약 먹어가면서 천천히 줄이다가 끊어보자. 하루 한 잔으로 줄이자. 한 잔은 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계속 재발을 반복하다가 결국 정신병을 들락날락 강제 입원 당하다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은 진짜 벼랑 끝에 딱 쓴 거예요. 한 발 내딛는 순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본인이 술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신 술 때문이다라는 걸 이것만 해도 일단 50%예요. 여기에서 내 때문이긴 내 때문인데, 내가 마신 술 때문이긴 술 때문인데, 이게 술에 의한 알러지다, 알코올에 대한 알러지다는 걸 받아들이고 유전병을 받아들이면은 한 80% 이상 성공하게 됩니다. 나머지 알코올 해도 한약을 복용하면은 그냥 당일날부터 단주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당일날부터 단주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머리 위로 연락하셔서 저에게 진실을 배우시고 저기 특전사 진저사나이처럼 3일도 못 견디던 사람이 바로 당일 단주 성공하듯이 단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단주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온 몸이 다 건강해집니다. 정신도 아주 맑아지게 됩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 걱정 요만큼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약은 간에 나쁘다는 양의사들의 말은 100% 아니 99.99% 거짓말이니까 믿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